반갑습니다. 2021년 AI 바우처 사업을 설명할 인공지능 아나운서 김현욱입니다. 지금부터 AI 바우처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디지털 뉴딜과 AI 바우처 사업의 추진 배경과 함께 AI 바우처 사업의 이해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드린 후 사업 수행과 사업비 집행 시 유의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뉴딜과 AI 바우처 추진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이 일상화되고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경영 환경 개선과 혁신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당면 과제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상황에서 정부는 데이터 댐 사업 추진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AI 바우처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I 바우처는 2025년까지 3,4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9,559억 원의 투자가 계획된 대규모 사업으로서 올해는 560억 원 예산으로 200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러한 계획은 정부의 중장기 계획안으로 상황에 따라 예산 규모는 조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I 바우처는 인공지능 솔루션 활용을 원하는 수요기업에게 인공지능 활용이라는 목적에 한해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함으로써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공급기업을 모집하여 그 리스트를 공개하면 수요기업은 적합한 공급기업과 매칭의 과제를 제안하고 선정 시 3억 원까지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2020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AI 바우처 사업은 14개 과제 모집에 335개 과제가 지원하여 2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폭발적인 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하반기에 560억 원 규모로 추경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특히 추경 사업에서는 17개 분야에서 210개의 과제를 선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한편 중소기업 성장에도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금부터 올해 사업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사업 역시 과제당 최대 3억 원을 지원하며 전체 예산 560억 원 예산으로 200개 내외의 과제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과제 접수는 3월 2일까지이고 공급기업 모집은 이에 앞서 2월 19일까지 모집하오니 일정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최종 선정 과제는 4월부터 10월까지 총 7개월 동안 수행됩니다. 수요와 공급기업 매칭에 어려움이 있는 수요기업은 매칭 신청서를 2월 16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인공지능 전문가를 통해 매칭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해 중소기업 확인서, 벤처기업 확인서, 중견기업 확인서 등을 반드시 준비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신청 자격과 지원 분야입니다. 올해는 다양한 신규 과제 참여 유도를 위해 전년에 수요기업으로 참여한 기업은 올해 과제 신청이 불가능하며 수요기업 지원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합니다. 다만 공급기업은 2020년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고 중견기업은 공급기업으로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본사업은 부가세를 수요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부 여력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사전 점검 후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원 분야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과제의 전문적 평가를 위해 인공지능, 기술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기술 영역을 4가지 중 선택하여 과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선택 가능한 기술 영역으로는 영상 처리와 관련된 시각지능, 언어와 음성지능, 머신러닝 기술 등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지능, 이동채널 로봇제어 등과 관련된 행동지능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타 분야까지 총 4가지 영역별로 평가 분과가 구분되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급기업 유의사항 및 자본 잠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0년에는 공급기업 최대 선정 과제가 10개였던 반면 올해는 신청을 10개까지만 허용하고 11번째 과제는 신청이 불가하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금년부터 솔루션 완성도를 증빙하는 테스트 결과서를 제출 시 평가에서 최대 3점까지 우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에는 선정 후 사업비 인출 조건으로 세금 계산서 발행만 요구했으나 올해부터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체결된 계약서와 견적서도 제출해야 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3년차 미만의 스타트업은 자본 잠식에 따른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자격 제한이 완화되었고 2020년 결산이 끝나지 않은 경우 최근 3년간 재무제표나 20년 가결산 제출도 허용합니다. 다음은 민간부담금, 신청 제한, 공급기업 정보 공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민간부담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중소기업은 20%이며 수요기업 중 중견기업은 30%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현금부담금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등 기업 유형과 구분 없이 10%를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수요기업으로 과제를 신청하는 한편 공급기업으로도 과제를 신청하게 되면 접수 순에 따라 후순위 과제는 탈락하게 됩니다. 또한 공급기업이 10개를 초과하여 과제를 신청하게 되면 11번째 과제부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급기업 정보 공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와 AI 허브의 공고기간 중 4번 현행화하여 공개되니 해당 일정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가 항목과 인정 항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20년은 평가 항목이 균등하게 배분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수요기업 과제 목표의 타당성과 공급기업 기술력 항목의 비중이 확대됩니다. 따라서 수요기업은 매출, 수출, 투자 유치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할 경우 유리하고 공급기업은 솔루션 완성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테스트 결과서를 제출하게 될 경우 3점까지 우대받게 됩니다. 본 사업은 인공지능 활용 자금만을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는 인건비와 솔루션, 구매 비용, 개발 환경 구성을 위한 기타 경비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과제 제한 시 전체 사업비 중 솔루션비의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되므로 사업비 편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 수행 시 유의사항입니다. 사업비 통장에 정부 출연금이 입금된 이후 먼저 공급기업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요기업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 후 공급기업과 수요기업 간 계약서와 견적서를 제출해 사업비 인출 및 비용 집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는 세금 계산서 발행 부분에 대해 입금하되 정부 출연금과 민간 현금 부담액의 합산인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사업비는 사업기간 중 2번 지급되며 2차 사업비 지급은 중간 점검 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지급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업 진도 점검을 통해 사업 수행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며 사업기간 완료 전 수요기업은 과업 완료를 확인하는 결과보고서와 검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 결과보고서는 21년 11월에 사업 관리 시스템인 스마트 시스템에 업로드하고 최종 평가는 12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만약 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으로 평가된 경우 귀책 사유와 과제 상황에 따라 사업비 환수와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사업비 집행 증빙은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시에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 수행 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사업 성공을 위해 솔루션 라이센스 정책 수립과 테스트 관련 교육과 컨설팅 등을 지원합니다. 사업 기간 중 사업 수행이 정상적으로 이행되는지 사업 점검이 예정돼 있으니 사업 참여 기업은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사업 종료 시 성과 관리를 위한 홍보책자 제작이나 설문조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저하게 성과가 저조한 과제이거나 부정수급 가능성이 있는 이슈 과제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 투입을 통한 현장 실사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업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전문 회계법인을 통해 점검하게 되며 AI 바우처 사업에 적합한 인정 항목이 사용되었는지 실적을 점검하게 됩니다. 사업비 증빙 서류 제출에 관련해서는 인건비 증빙을 위한 급여대장, 준비 등 비용 실적 점검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중간 점검과 컨설팅 결과 등을 바탕으로 우수 성과 사례를 선정할 예정이며 홍보책자나 언론 매체 홍보와 더불어 사업 종료 시 성과 조사와 만족도 조사도 진행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과 확산과 정책 수립을 위한 간담회가 개최될 수 있으며 벤처 캐피탈들이 참여하는 투자 설명회도 개최될 예정이니 참여를 원하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연한 말씀이겠으나 정부 지원금의 오남용은 해당 기업뿐 아니라 선량한 중소기업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입니다. 국가의 중차대한 중대 과제인 디지털 뉴딜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망실하는 손해가 발생됩니다. 또한 형사처벌 등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만큼 투명한 정부 지원금 사용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바우처 사업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정 행위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단합을 통해 허위 비용이나 고액을 청구한 행위입니다. 이 밖에 공급기업이 수요기업에 민간부담금을 대납하거나 일부를 돌려주는 행위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공공사업의 결과물을 이용한 중복 청구나 바우처 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최종 결과물을 허위로 보고하는 사례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업 수행 과정에서 법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사업화 지원금의 환수와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고 결과 평가 시 매우 미흡 판정을 받은 기업 역시 검토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기업 간 모의하여 부정하게 지원 예산을 수급하였거나 규정 외에 부정 집행을 할 경우에도 지원금 환수와 정부사업 참여 제한 및 형사, 고발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약 후 중도 포기할 경우는 차년도 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부정수급 기업의 경우 5년간 참여를 제한합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클린센터를 통해 오남용 사례를 신고받고 있으며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 및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참여 요건이나 사업비 집행을 허위로 작성하여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형사처벌이 되므로 반드시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해야 합니다. 이 밖에 참여하지 않은 인력의 현물 증빙이나 인건비 청구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과제의 동일 산출물이나 동일 증빙서류 반복 재사용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가를 부풀려 사업비를 청구하거나 실제 구매하지 않은 항목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기 행위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사업비 부정 사용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며 사업 참여 제한과 제재 부과금이 경과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형사 책임도 져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부정사용 신고 접수는 국번 없이 1544-3816으로 전화신고 접수 가능합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사업비 집행, 오남용 방지를 위해 회계규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담당 회계기관을 지정하여 사업비 관련 문의에 1:1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또한 과제 수행기관이 사용하는 사업비를 수시로 점검하여 사업비가 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부정사용 정황이 포착될 경우 즉시 현장 점검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사업비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는 기업이 식별될 경우 불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AI 바우처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미래 신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확실하고도 효과적인 정책 수단입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국가경제 전반의 혁신성장을 견인한다는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AI 바우처 사업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AI 바우처 참여기업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대해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AI 바우처 지원사업 온라인 설명회 사업 속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